롯데 자이언츠 팬들에게 윤성빈이라는 이름은 기대와 아쉬움이 함께 떠오르는 선수다. 뛰어난 신체 조건과 강력한 구위를 갖춘 투수였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윤성빈은 현재 1군 복귀를 목표로 퓨처스리그에서 차근차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공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변화다. 특히 롯데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오는 8월 25일이다. 이날부터 1군 엔트리가 확대되기 때문에 윤성빈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회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태형 감독 역시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다. 바로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성빈은 2017년 롯데의 1차 지명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그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강한 어깨와 투수로서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스카우트들의 관심까지 받았던 선수다. 하지만 프로 무대는 기대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윤성빈은 롯데 입단 이후 여러 차례 기회를 받았지만 자신의 장점을 꾸준히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까지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31경기에 출전해 1승 2패, 평균 자책점 7.67이라는 기록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펜으로 등판했을 때 평균 자책점이 4.85까지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다. 롯데 역시 그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김태형 감독은 올해 윤성빈에게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성빈 역시 겨울 동안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했다. 하지만 시즌 준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 미야자키 2차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부터 윤성빈의 구속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빠른 공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 투수에게 구속 저하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타자와의 승부에서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힘 자체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성빈은 5월 10일 NC 다이노스전 이후 2군으로 내려갔고 이후 부상까지 겹치면서 또 한 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팬들의 기대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윤성빈은 다시 마운드에 올라왔다. 최근 윤성빈에게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역시 구속이다. 지난 2일 기아 타이거즈 2군을 상대로 최고 152km의 패스트볼을 던지며 1이닝 무실점, 탈삼진 1개를 기록했다. 결과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다시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태형 감독 역시 윤성빈을 서둘러 1군에 올리기보다는 투구 내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군에서 완전히 좋아졌다. 마운드에서 확신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했다. 이는 윤성빈에게 명확한 메시지다. 단순히 150km가 넘는 공을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빠른 공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스트라이크를 잡고 주자를 내보내더라도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감까지 보여줘야 한다. 19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열린 상무 피닉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도 윤성빈은 마운드에 올랐다. 롯데가 1대4로 뒤진 8회 초였다. 첫 타자 박한결을 단 2개의 공으로 우익수 뜬공 처리하면서 출발은 깔끔했다. 그러나 이후 갑자기 제구가 흔들렸다. 장재영에게 볼넷을 내준 데 이어 이승원에게도 볼넷을 허용하면서 순식간에 위기가 만들어졌다. 박관우를 투수 땅볼로 잡으며 한숨을 돌렸지만 1사 3루에서 박지환에게 적시타를 허용했다. 여기에 다시 볼넷이 나오면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 다행히 마지막 타자를 좌익수 파울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최종 기록은 1이닝 1피안타 1볼넷 1실점. 완벽한 투구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윤성빈의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다시 152km를 찍었다. 윤성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한 경기의 인상적인 기록이 아니다. 150km를 넘는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보여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구위를 경기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빠른 공이 있어도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하면 타자에게 압박을 줄 수 없다. 반대로 구속이 조금 낮더라도 원하는 곳에 공을 넣고 변화구까지 효과적으로 섞는다면 충분히 1군에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윤성빈의 과제는 단순하다. 강한 공과 제구,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8월 25일부터 1군 엔트리가 확대되면 롯데는 더 많은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윤성빈에게 분명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엔트리 확대가 곧 1군 승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태형 감독이 강조한 것처럼 윤성빈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남은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제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롯데가 시즌 막판 순위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라면 불펜의 깊이는 매우 중요하다. 강력한 패스트볼을 가진 윤성빈이 완전히 살아난다면 팀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 이번 시즌의 1군 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올해 성적 때문만은 아니다. 내년 시즌을 생각하면 윤성빈에게는 1군에서 실제로 성공해 본 경험이 필요하다. 짧은 이닝이라도 자신의 공으로 타자를 제압하고 위기 상황에서 팀에 도움을 주는 경험이 쌓인다면 자신감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무리하게 복귀했다가 다시 흔들린다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롯데가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언제 올릴 것인가 보다 어떤 상태에서 올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윤성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때 큰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가 오랜 방황을 거쳐 다시 자신의 장점을 되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지금도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152km의 빠른 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희망이다. 이제 남은 것은 꾸준함이다. 다음 등판에서도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볼넷을 줄일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지에 따라 1군 복귀 가능성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8월 25일 롯데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 윤성빈에게 이번 시즌 후반기는 단순한 복귀 기간이 아니다. 자신의 야구 인생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과연 윤성빈은 8월 25일 확대 엔트리와 함께 롯데의 1군 마운드로 돌아올 수 있을까? 152km의 강속구가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신호라면 롯데 불펜에 새로운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대로 제구 불안이 계속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성빈이 확대 엔트리와 함께 1군에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퓨처스리그에서 안정감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롯데 팬들의 다양한 시선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와 KBO 리그의 흥미로운 소식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